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애플이 발표 당시에 카메라 성능이 좋다고 강조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혼자 놓고 보면 성능을 가늠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갤럭시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탑재된 렌즈의 화각이나 이미지 센서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무엇이 다른지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도 다 알려드립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 비교 순서는 후면 카메라의 주간 사진을 시작으로 야간 사진, 주간 영상, 야간 영상 순이고 이어서 전면 카메라의 주야간 사진과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왼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 오른쪽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촬영한 메인 광각 사진들은 두 스마트폰 모두 화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사체나 촬영 환경에 따라서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더 선명하게 찍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심도에 따른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점이 맞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초점이 맞는 거리가 길어서 배경이 흐릿하게 되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적은 것을 심도가 깊다고 하고 반대는 심도가 얕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앞쪽 빨간색 조각상의 초점이 맞은 상태인데 배경 일부분을 확대해보면 심도가 깊은 갤럭시 S23 울트라는 비교적 선명한데 심도가 얕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흐릿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초점을 맞춘 영역을 확대하면 갤럭시 S23 울트라가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거칠게 표현해서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샤픈이 조금 더 들어간 모습이죠. 사진을 보고 있으면 밝기 차이로 인한 색감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아이폰의 색깔이 연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이 조금 더 밝아서 화사해 보이고 때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진이 더 밝아서 화사합니다. 밝기나 색감 선명도가 촬영 환경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의 기본적인 품질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센서가 지원하는 화소수의 차이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면 확대했을 때 선명함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4800만화소 촬영이 가능하고 갤럭시 S23 울트라는 2억화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그냥 보면 선명도가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많이 확대해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화소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일부분을 확대했을 때 차이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습니다. 광각에 이어서 초광각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사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폰이 전체적으로 사진이 더 밝게 찍히면서 눈으로 보는 색감에 조금 더 가깝고 명암 표현도 조금 더 좋습니다. 선명도도 아이폰이 약간 더 좋은데 작은 디스플레이로 보거나 확대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체감됩니다. 이어서 광각과 초광각의 화각 비교입니다. 메인 광각은 촬영한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초광각은 반대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화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독특하게 메인 광각의 초점거리를 24mm, 28mm, 35mm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초점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촬영 범위를 사진을 통해 확인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느낌은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찍으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최초 기본 설정값은 24mm인데 28mm나 35mm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3배줌을 버리고 5배줌을 선택한 망원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3배줌과 10배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5배줌과 갤럭시 S23 울트라의 3배줌과 10배줌의 화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광각 사진에서 아이폰은 5배줌, 갤럭시는 3배줌을 당겼습니다. 이어서 갤럭시는 망원 렌즈가 2개니까 10배줌을 당기면 화각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진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폰 5배줌, 갤럭시 3배줌 상태고 갤럭시 10배줌까지 확인합니다. 망원 촬영한 사진은 광학식을 기준으로 겹치는 화각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광학식을 가지고 있는 3배줌, 5배줌, 10배줌을 차례대로 비교하고 둘 다 디테일 줌이지만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2배줌도 살펴봅니다. 먼저 3배줌은 광학식인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이 더 선명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덜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사진을 5배줌을 선택하면서 빼버린 기존의 광학식 3배줌을 대체할 수준은 안 됩니다. 반대로 5배줌은 광학식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진이 피사체를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10배줌 사진은 갤럭시가 광학식이고 아이폰이 5배줌 망원 렌즈를 활용한 디지털 줌인데 3배줌이나 5배줌만큼의 확연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세세하게 비교를 하면 아이폰의 사진이 어둡고 노이즈가 더 심해서 갤럭시가 좋은데 아이폰도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이어서 두 스마트폰 모두 광학렌즈를 이용하는 디지털 이베줌은 품질이 비슷합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발표해서 이베줌 옵션을 강조했던 만큼 제법 쓸만한 수준이고 갤럭시 S23 울트라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고 배율도 체크하기 위해 가운데 있는 조각상을 당길 겁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최고 배율인 25배 줌을 당기면 이런 느낌이고 갤럭시 S23 울트라의 최고 배율인 100배 줌은 이 정도입니다. 망원렌즈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3배 줌 대신 선택한 5배 줌이 애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물을 찍을 때 상반신을 촬영한다고 하면 3배 줌은 무난한데 5배 줌은 촬영거리가 길어져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식을 찍는 모습을 봐도 3배 줌은 의자에 앉아서 무난하게 찍는데 5배 줌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조금 뒤로 가서 촬영해야 할 정도로 다소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배 줌이 불편하다면 결국 디지털 2, 3배 줌을 사용해야 하는데 디지털 2배 줌은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3배 줌은 기존의 광학식 3배 줌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기존의 광학식 3배 줌을 많이 사용해 왔다면 망원렌즈의 차이로 5배 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3배 줌의 아이폰 15 프로를 선택하는 게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3 울트라는 배경의 흐릿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물 사진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쬐는 환경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을 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살짝 밝은데 기본적인 품질은 비슷합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제공하는 2배 줌 인물 사진을 봐도 비슷하고 갤럭시의 3배 줌 인물 사진과 아이폰 5배 줌 인물 사진을 봐도 둘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등지고 찍어보니 1배 줌 인물 사진과 2배 줌 인물 사진 모두 톤 차이가 표시납니다. 갤럭시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진하고 아이폰은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연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3배 줌 인물 사진과 아이폰 5배 줌 인물 사진을 보면 갤럭시가 다소 칙칙한 느낌이 있고 아이폰은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는 색감이나 화각에 대한 취향 차이로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품질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일반 사진 촬영을 해도 인물이 감지되면 인물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심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촬영 후 사진에 들어가 보면 왼쪽 상단에 인물 사진을 켜고 끌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켜면 배경에 아웃포커싱이 적용되고 편집에 들어가서 초점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갤럭시도 일반 사진 촬영 후 인물 모드 적용이 가능한데 아웃포커싱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만 조절할 수 있고 초점 변경은 안 됩니다. 당연히 두 스마트폰 모두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하면 심도 깊이 조절부터 초점의 위치 조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주간 사진을 조금 길게 살펴봤고 이제는 야간 사진입니다. 빛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야간 모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이 조금 더 밝은 대신 노이즈가 약간 더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빛이 덜 번져서 피사체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어서 야간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다소 칙칙합니다. 파란색 구조물을 찍은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눈에 보이는 색깔을 표현하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색깔에 왜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야간에 야간 모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야간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돌바닥이나 나무바닥 등의 질감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잘 표현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진이 거칠고 갤럭시 S23 울트라 사진이 부드럽습니다. 질감 표현이 중요한 요소가 사진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야간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야간 사진은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나타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서 광각 야간 사진의 평가를 따라갑니다. 야간 모드가 적용된 인물 사진은 얼굴을 조금 더 밝게 표현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마음에 듭니다. 밤에 저를 눈으로 봤을 때 실제 모습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다소 칙칙한 느낌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남길 때는 화사한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도 참 많이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어떨 때는 아이폰이 좋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갤럭시가 좋아 보입니다. 그만큼 기본적 영상 품질의 차이가 작아서 동시에 틀어놓고 아주 세밀하게 비교해도 색감의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걸으면서 촬영을 영상을 봐도 품질이 비슷하고 두 스마트폰 모두 비교적 떨림을 잘 잡습니다. 가볍게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이어서 보면 약간의 떨림이 있긴 한데 액션 모드나 슈퍼 스테디를 켜지 않았음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액션 모드와 슈퍼 스테디를 켜고 조금 더 빨리 뛴 영상을 보면 그냥 들고 뛰었을 때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영상의 품질이 괜찮고 하나가 더 좋다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도 사진만큼 망원렌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도 화각 차이를 확인했지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광학식 기준으로 체크하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3배줌과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5배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같은 위치에서 10배줌 영상까지 찍어보면 어느 정도 줌인이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본격적인 비교는 두 스마트폰 모두 디지털 줌인 2배줌부터 시작합니다. 2배줌 영상을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다소 거칠고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반대로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서 품질이 더 좋아 보입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디지털 줌인 2배줌에서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3배줌은 광학식인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좋은데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디지털 3배줌이 크게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5배줌은 광학식인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더 좋다는 것이 영상에서 표시가 나고 갤럭시 S23 울트라의 영상은 크롭이라서 그런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10배줌은 역시나 광학식인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디지털 줌인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3배줌처럼 완전히 큰 차이는 아닙니다. 망원 영상을 정리를 하면 아이폰이 광학식이고 갤럭시가 디지털일 때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정도를 10이라고 한다면 갤럭시가 광학식이고 아이폰이 디지털일 때 갤럭시가 더 좋은 정도는 5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아이폰의 망원 디지털 줌인 성능이 갤럭시보다는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콘서트나 각종 공연 촬영용으로 사용한다면 5배줌과 10배줌의 줌인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광학식 10배줌 렌즈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4K 시네마틱 모드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 중에 부드럽게 초점이 변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을 인식해서 알아서 초점이 맞춰지니까 촬영이 편합니다. 인물 위주 영상을 촬영해야 할 때 은근히 좋아요. 야간 영상 역시 주간 영상만큼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아이폰 15 프로맥스 영상이 조금 더 밝게 찍힙니다.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 밝기 차이가 체감이 안 되기도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한 영상에서는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찍은 영상이 조금 더 밝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영상을 잘 보면 아이폰 15 프로맥스로 촬영한 영상은 중간중간 빛이 렌즈를 감싸는 유리에 반사되는 플레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찍고 있으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플레어 현상이 거의 없는데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종종 나타납니다. 발표 당시 플레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플레어 현상은 여전합니다. 야간에도 그러면서 영상을 촬영해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떨림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조금씩 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이즈도 상당한데 두 스마트폰 모두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야간에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빠르게 잡히는지가 중요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 속 갤럭시 S23 울트라는 하얀색 박스가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노란색 박스가 초점을 잡는 순간 생깁니다. 얼굴을 숨겼다가 나오기를 반복해보면 AF 속도는 두 스마트폰 모두 충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카메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지는 몰랐는데 전면 카메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셀피 사진은 색감이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진하면서 얼굴에 붉은기가 약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와 반대로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심도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은 갤럭시 S23 울트라는 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되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상대적으로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셀피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은 녹색 옷은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연한데 머리카락 색깔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연합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옷의 질감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거친 듯 하면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야간 셀피 촬영은 심도의 표현은 주간과 동일한데 전반적으로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조금 더 선명해서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을 더해서 정리를 하면 주간 셀피 사진은 갤럭시 S23 울트라가, 야간 셀피 사진은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더 좋습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 영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실제 색감에 가까운 것은 아이폰 15 프로맥스고 갤럭시 S23 울트라는 더 연하거나 더 진하거나 과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미세하지만 조금 더 선명합니다. 야간에도 세워두고 촬영해보면 어느 정도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도 두 스마트폰 모두 화질이 무척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전면 카메라 영상 촬영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를 자세하게 비교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비교를 했지만 은연중에 제 취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결과물을 보고 직접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새로 나오면서 비교를 했으니까 아이폰 15 프로맥스 카메라에 대한 종합평가로 이어갑니다.
종합적으로 역시 스마트폰 중에는 최상위급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광각 카메라에서 3가지 초점거리 옵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화각을 제공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배 줌 대신 5배 줌을 탑재하면서 3배 줌은 디지털 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죠. 그리고 디지털 2배 줌의 사진과 영상 품질이 괜찮은 편이라서 조금 놀랐고, 다른 배열에서의 디지털 줌인 영상 품질도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에는 사진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영상은 플레이 현상이 여전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비교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카메라 사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로우나 프로레스 촬영 등 전문가 영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